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피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처음으로 다닌 회사에서 엄청난 텃세로 고생을 했습니다. 첫 직장, 처음 하는 업무라 일을 익히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직장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다니며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다녔고 저는 거기 끼기가 싫어서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그게 눈밖에 났던 건지 언젠가부터 제가 타깃이 되어 있더군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PTSD가 올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공하는 게 제일 큰 복수라더라. 보란듯이 잘 살아. 그분이 저를 생각해줘서 하신 말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는 더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 제가 굳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성공해야 하죠?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좋게 넘기라는 어른들 충고에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작가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알고 싶어요. 먼저 우리 사연자님 토닥토닥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사연글에서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처받은 마음이 보여서요.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우선 사연자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해드리자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근데 이게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속뜻이 있어요. 성공하는 게 복수하는 거라는 말을 떠올리면 내가 더 힘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위치가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기죽게 하겠다. 이런 면을 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복수에 대해서 그 비슷한 말이 있었던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꼭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힘들게 성공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공은 로또 당첨, 이런 것처럼 일순간에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종류건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되는 건요. 지속의 개념이 따라와요. 거기까지 가는 데에도 지속성이 필요하고요.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성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게 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동기가 필요해요.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이 복수가 이 성공 동기여야 한다고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복수심은 성공 동기가 될 수 없어요. 복수가 일시적으로 성공 욕구에 불을 확 당겨줄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심리 상태라는 말이에요. 복수는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감정인데요. 상대에 대한 미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세상에 대한 증오, 가치관에 대한 혼란,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덩어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고 있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남아나질 못해요. 복수심으로 사람이 독하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체념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심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사람 때문에 성공하게 된 사람들은요, 복수심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인생 전환점 역할을 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복수심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이루는 긴 과정에서 계속 자기 인생에 집중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것.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진짜 억울한 게요.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싫은 사람하고 얽힌 기억 때문에 2차적으로 힘들거든요. 그 인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억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되니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복수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각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에는 부정 개념이란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뇌에 정보가 입력되면 그 정보가 부정이든 긍정이든 이미지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예인 아무개, 학폭 의혹 불거져, 소속사는 사실 확인 중, 이런 기사를 보면 사람들의 머리에는 학폭, 이 한 단어만 콕 박혀요. 헤드라인의 다른 단어에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데도 사람들 의식은 벌써 학폭, 여기에 쾅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기억에 남는 반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 기사의 주인공을 학폭 이미지로 기억하게 돼요. 나중에 학폭 아닌 걸로 밝혀져. 이런 기사가 따라서 나와도 확산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묻혀버려요. 저는 가끔 기사나 댓글 같은 걸 관찰하기도 하는데요. 오래전에 아닌 걸로 확실히 밝혀진 일에 대해서도 이 사람 학폭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꼭 댓글이 여러 개 달리더라고요. 이게 가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개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입력돼요. 그래서 그 나쁜 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이러면요, 우리 뇌는 다른 거 다 지우고 그 나쁜 놈, 이 단어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일 그 나쁜 놈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쁜 놈을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생각을 더 강력한 다른 생각으로 덮는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강력하려면 행동이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생산적이거나 재밌거나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생각 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요. 정리가 생각보다 몸하고 머리를 같이 쓰는 활동이거든요. 이걸 버릴까 말까 결정해야 되니까 선택을 위한 생각을 일단 해야 되고요. 정리할 공간을 확보하려면 창의력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생각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던 일이 그림 그리기였어요. 얼마 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게 손으로 하는 일이니까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만 그리는 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좀 잘 그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면요, 다른 생각 날 틈이 없이 그림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고 손으로만 막 그리면 의도하던 대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술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하니까요.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딱 그때뿐이고 그때가 지나면 또 생각난다, 괴롭다 이러시는데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라고 표현하신 그 시간을 늘리면 돼요. 중간중간 멍 때리고 있을 때 생각이 나면 계속 그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나 그 나쁜 놈 생각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고는요, 그 생각을 흘려보내야겠다 생각하시고 다른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저절로 생각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 경우는 어느 순간 그렇게 끔찍하게 의식에 각인됐던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걸 깨달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복수에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에 몰두해도 바로 잊어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움직이고 다른 좋은 생각들을 만들어서 덮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도 내 인생의 질이 좋아지는 효과가 부록으로 따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상대를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드라마나 영화 서사를 보면 액션이란 무협이 아닌 이상 자기를 망친 사람을 용서하는 에피소드가 끝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꼭 용서를 해야 내 마음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것처럼 서사를 끌고 가죠. 근데 살다 보니까 굳이 피해자가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상대가 용서를 빈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데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용서하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 존재를 지우는 게 가능하고요. 진짜 용서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복수를 생각할 만큼 괴로울 때는요, 반드시 자기 혐오 감정이 같이 생겨요. 상대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을수록
그런 상대한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거든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때 진정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인과응보를 믿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나쁜 놈들이 잘만 사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상처 주고 나쁘게 군 사람이 잘만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인과응보, 이거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사는 게 더 편해요.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카르마 이런 여러 형태의 순환 논리가 뭐 결코 터무니없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타적인 거하고 이기적인 거하고 어떤 게 생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타적인 성향이 생존 확률이 높아요. 사회심리학에서 이런 면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상류층보다는 빈민층 사람들의 태도가 더 이타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이타적인 성향이어야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할수록 착하다, 부자는 못됐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건 틀린 거고요. 이타적인 태도가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쉽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드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개는요, 나한테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본인보다 더한 또라이를 만나서 저절로 복수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인과응보가 어느 정도 믿어지는데요. 책을 많이 쓰다 보면 사람들 인생의 흐름에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지켜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고작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켜보고서는 인과응보는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부터 저런 인성이 대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오늘은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진짜로 복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상처를 스스로 잘 보듬고 극복하는 어른으로 같이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요. 기다릴게요.